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 홍정민 소장님 그리고 저희 변솔 팀장님께서 러닝 저니 전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저는 오프라인 중심의 러닝 저니에 대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닝 저니 R&D 팀의 임선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사장님도 그러시고, 러닝전이라는 부분이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그런, 시장이나 오프라인 시장이 러닝전이 쪽으로 많이 이제 전환될 거다라는 측면에서 저희 회사에서도 러닝전이, R&D를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어 주셨고요. 저는 거기서 팀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중심의 저희 휴넷에 많은 상품이 있습니다. 매력적인 상품이 굉장히 많은데 여전히 좀 외롭습니다. 서로 상호작용하고 싶고요. 또 만나고 싶고요. 또 서로 현업에서의 그런 어려움들을 같이 공감대 형성하고 싶은 그런 니즈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프라인의 장점이 들어간 러닝 저니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그것을 휴넷의 러닝 저니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휴넷만의 러닝 저니 설계 모델이 무엇이고 또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새롭게 선보일 거는 승진자, 특히 신임 팀장 과정의 러닝 저니 과정을 저희가 설계하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임 팀장, 또 중간 관리자, 그리고 신임 대리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은 더 러닝 저니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내용을 설명드리고 굉장히 여기 계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이 플랫폼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이게 설계가 되고 개발이 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 제가 직접 라이브로 시연을 해드리고 영상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진이라는 거 굉장히 좋죠. 굉장히 기쁜 일이고요. 또 새로운 조직으로 이동하면서 역할 전환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경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내에서 승진한 사람의 한 49% 정도는 18개월까지 성과가 굉장히 저조하다고 하고요. 또 임원의 한 50% 정도는 2년 후에 실패하거나 실망스러운 성과를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우리 함께 참석해 주시는 교육 담당자분들 또 저희 마찬가지로 승진자 또 새로운 역할로 전환하신 분들의 온보딩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신임 팀장 대상으로 새로운 역할로에 성공적으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일회성의 신임자 대상, 신임 팀장의 교육이라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고요.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일회성의 이벤트, 일회성의 교육으로는 성과와 직결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또 입체적이고 좀 긴 호흡으로의 역할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휴넷만의 신임 팀장의 러닝 저니 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닝 저니 계속 앞서서 소장님도 그러시고 또 우리 변솔 팀장님이 계속 러닝 저니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 러닝 저니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좀 잠깐 하자면, 여기 참석하신 분들,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건데, 저를 주니어부터 보신 우리 교육 담당자 분들은, 저 사람 굉장히 많이 성장했네. 네, 많이 컸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또 이렇게 성장하게 되기까지는 저의 일을 통한 그런 학습이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이 있고요.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고객들의 또 우리 담당자분들의 어떤 고민 그리고 페인 포인트를 어떻게 해결해 드리지? 이런 솔루션을 개발하고 그런 프로젝트 수행의 경험이 저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의 일을 통한 학습은 정말 70이라는 그 비중의 그런 효과성을 당연히 가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프로젝트 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경험은 뭐냐면 임원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임원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너무너무 재밌고 임원들이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된 배경에는 일에 대한 사명감 또 현업에서의 어떤 스마트함 또 전문성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 공동체든 또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70, 20의 영역에서 보면은 이 많은 부분이 이를 통한 학습, 또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을 통해서 굉장히 효과성을 거두고 또 성과에 기여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그 학습이 온라인 교육, 또 오프라인 교육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10% 정도의 성과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70, 20, 10의 법칙을 잘 적용해서 러닝저니, 특히 오프라인의 장점을 잘 살린 러닝저니 설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측면이고, 그런 측면에서 러닝저니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회성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네. 학습의 경험을 여행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긴 호흡으로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키고 또 같이 상호작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현업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현업에서의 필요한 특정 역량, 특정 스킬셋을 함양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의 다양한 교육 방식, 그래서 정형, 비정형,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다양한 교육 방식을 통합해서 그들의 니즈에 맞게 맞춤형으로 설계한다라는 측면이 러닝저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HR도의 가장 큰 열망이 성과에 기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러닝저니는 현업의 성과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가시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화면에서 그 굉장히 많이 그 성과가 올라간 그 내용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세일즈포스 사례입니다. 2년 동안 세일즈포스 리더들을 대상으로 그 러닝저니 프로그램을 돌린 결과 저렇게 85%에서 91%까지, 88%까지, 92%까지 리더십에 대한 역량이 이렇게 성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70, 20, 10의 정말 중요한 그 법칙의 내용들이 러닝저니 설계 모델에 가장 잘 적용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저희 회사에 오면서 굉장히 감동받은 부분은 뭐냐면, 이런 다양한 그 교육 구성 요소들을 하나의 플랫폼에, 하나의 시스템에 설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화면처럼 다양한 구성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또 플립러닝, 아티클, 소셜러닝, 또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COP 활동들까지 이런 구성 요소들을 학습자의 니즈에 따라서 우리 교육 담당자분들이 직접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컨텐츠들을 저희가 그 플랫폼에다가 다 부어 놓으면 드래그해서 드랍하면 이렇게 과정이 구성이 되고요. 또 순서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 화면 잠깐 보실 수 있고요. 뒷부분 보시면은 학습자 입장에서 정형학습의 영역, 소셜러닝의 영역, 또 현업 기반의 영역까지도 한 번에 다 보실 수 있으면서 본인이 들으실 수 있게끔, 이과를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잘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이따가 제가 마무리쯤에 직접 시연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 보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러닝저니 설계 모델, 휴넷만의 러닝저니 설계 모델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C 프레임워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우리 영업대표님들한테 저희 러닝저니 이번에 신임팀장, 중간관리자, 실무 대상자로 해서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잘 팔아주세요라고 이제 설명드리면서 AMC 프레임워크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죠. 그랬더니 어떤 대표님께서 혹시 아주 매티컬 센터 이거 약자 아닙니까? 이렇게 또 우스갯소리를 해주셨는데 아닙니다. 네, 저희 러닝저니, 휴넷만의 러닝저니 설계 모델의 약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입니다. A는 뭐냐면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그 학습자의 주도성 또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그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얼라인먼트라는 그런 이니셜을 따서 맞춤형 교육 설계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성을 올려주고 또 주도성을 올려준다라는 측면에서 얼라인먼트 A입니다. 두 번째, 모티베이션입니다. 모티베이션은 아무래도 러닝저니가 이제 긴 호흡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학습자들이 막 그 의지가 꺾이고요. 또 하기 싫기도 하고요. 길을 잃기도 하고요.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 또 자신감을 올려줘서 그 어떤 교육에 대한, 학습에 대한 니즈가, 동기가 막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게이미피케이션 설계를 했다라는 측면이 모티베이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커뮤니티고요. 오프라인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 바로 서로의 상호작용일 겁니다. 그 상호작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공감대 형성하실 수 있고요.
또 현업에서의 어려움, 특히 제가 이제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신임 팀장으로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동료 팀장들과 서로 공감대 형성하면서 교육에 대한 효과가 높아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셜 러닝을 설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 러닝 저니 설계 모델 프레임워크를 AMC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자율성을 올려주는 얼라이먼트, 또 자신감을 올려주는 모티베이션, 그리고 관계성을 올려주는 커뮤니티, 이 세 개를 조합해서 성과에 기여하는 그런 모델로 정립을 해봤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성, 첫 번째 자율성입니다. 주도성하고 같은 의미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본인의 어떤 그 고민, 그리고 현업에서 정말로 이 부분은 학습하고 싶어 라는 그런 직무에 대한 니즈,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본인이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장표는 저희가 신임 팀장을 설계하면서 직접 설계 방식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신입팀장 대상으로 인터뷰를 좀 많이 해보면요.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혼자서는 굉장히 일을 잘했었는데 같이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 또, 우리 팀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해주고, 또 우리 그 팀 내에 몰입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요. 또,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이런 다양한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 고민들을 다 나열을 해봅니다. 다 나열을 해보고 그 고민에서 그룹핑을 해보면 이 교육의 요소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보시면은요. 그 요소들별로 행동 목표로 잘게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해서 예를 들면 팀장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이해하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팀원들의 강점이나 업무 상황을 어떻게 잘 파악해서 업무를 부여할까? 뭐 예를 들면 또 코칭 피드백,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데 업무를 부여하고 나서 계속해서 수행 과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코칭과 피드백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고민, 신임 팀장으로서의 고민들을 잘게 쪼개서 행동 목표로 연결을 하고요. 그 행동 목표가 어떤 거는 이해적인 측면 같은 경우는 지식, 스킬셋이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아니면 북러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팀장의 역할을 이해하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팀장으로서 하는 그 역할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하고 또 어려움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 본인의 노하우를 같이 공유해주는 그런 오프라인의 워크샵 교육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행동 목표별로 다양한 교육 방법을 적용하지만 좀 더 효과적인 최적화된 학습 방법을 매칭하는 부분이 얼라이먼트의 가장 중요한 설계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자율성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잠깐 퀴즈 한번 해볼까요? 네, 퀴즈 잘 풀어주셨습니까? 네, 그 방금 퀴즈 문제처럼 M에 대한 그 모티베이션에 대한 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설계 모델 중에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러닝 전이라 하면은 짧은 호흡이 아니라 긴 호흡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할 수 있는 게이미피케이션 설계인데요. 신임 팀장의 이제 예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신임 팀장 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의 그 시그니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역량 모델도 하고 또 역량별로 진단 문항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 문항별로 사전에 진단하고 러닝 저니가 끝날 무렵에는 사후 진단을 통해서 본인의 역량 향상도가 어느 정도 향상이 됐는지 그 변화도를 직접 대시보드로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중간중간 2주차, 4주차, 6주차에 나는 어느 정도 성취했지? 내가 했던 그동안의 학습 경험들은 어떤 것들이 있지?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배지나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 현황들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같이 한다라는 의미에서 클래스 안에서의 경쟁 구도도 함께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화면을 설계할 예정이고요. 이건 아직 그 시스템에서는 구현이 아직 안 됐지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러닝 전이 이 학습 경험의 흐름 상황에서 서로 모티베이션 할 수 있는 게이미피케이션 설계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 공감대 형성하고 또 케어해주고 또 그 분위기 형성해주는 이런 부분은 서로 간의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습자 상호 간의 노하우도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PBL 워크숍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그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커뮤니티라는 그 항목 안에 설계 방식을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스템 안에는 저희가 어떤 걸 넣었냐면 과제를 드립니다. 과제를 드리면 그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같이 넣어주고,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피어가 피드백해 주기도 하고 또 전문가가 피드백을 해주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이 풍부하게 일어날 수 있게끔 저희가 시스템 안에서 설계를 다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나중에 시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러닝 저니 설계 모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자 니즈, 학습자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교육 설계. 두 번째는 길을 잃거나 또 의지가 꺾였을 때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모티베이션 설계. 그리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공감대 형성도 하고 또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설계, 소셜 러닝 설계. 이 세 가지가 저희 러닝 저니, 신임팀장 러닝 저니의 가장 핵심적인 설계 모델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신임팀장의 설계 모델 설명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임 팀장으로서 팀장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조금 더 온보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에 대한 고민이 우리 여기 참석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학습 흐름도입니다. 신임 팀장 러닝 저니 학습 흐름도인데요. 12주 3개월 코스로 저희 설계를 해봤습니다. 3개월 코스고요. 처음 시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장으로서 현재 수준이 어떤지 사전 진단합니다. 저희는 역량 8개의 그 하위 역량별로 16개의 문항을 만들었고요. 그 문항별로 본인이 현재 어떤 부분은 강점이고 또 어떤 부분은 약점인지를 진단하고 납니다. 그럼 진단하고 나서 팀장으로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지라는 거를 마이크로 러닝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듣게 되고요. 저희 앞서 변솔 팀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마이크로 러닝, 북러닝, 카드 뉴스,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 학습 목표에 따라서 그 마이크로 러닝, 북러닝 등을 같이 연결해서 학습하실 수 있게끔 잘 설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타트하고 2주 정도 이제 워밍업 단계인 거죠. 프리세션. 그래서 본인의 그 약점과 강점을 보면서 나는 팀장으로서 이런 학습을 하고 싶어. 저희 이번에 설계된 그 모델은 신임 팀장으로서 기억해야 할 5가지 원칙이라는 마이크로 러닝 프로그램을 매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프리세션을 통해서 진단하고 또 마이크로 러닝 학습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메인 세션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메인 세션 첫 번째는 오프라인 워크숍을 통해서 팀장 보임하고 나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 라는 것들에 대한 이제 역할 인식, 그리고 팀 세팅을 하는 데 있어서의 문화를 어떻게 조성해야 되지, 그리고 운영 원칙은 어떻게 수립해야 되지, 그리고 세 번째는 팀 단위로 성과를 내려면 그동안 혼자 성과를 냈지만 지금부터는 팀 단위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그리고 네 번째는 구성원의 코칭 방법, 또 피드백 스킬, 이런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나만의 팀장으로서 리더십 행동을 도출하는 이 5개 모듈을 8시간에 걸쳐서 오프라인 워크숍을 이제 하고요. 이때는 아무래도 팀장으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학습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위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오프라인 워크숍이 끝나면 이제 북러닝을 통해서 조금 더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학습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문화 조성하는 데 있어서의 심리적인 안정감이 매우 중요한데, 심리적 안정감이나 또 다른 곳에 있는 팀장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지, 실리콘밸리에 있는 팀장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식의 각각의 요소별로 필요한 북러닝 프로그램을 매칭해서 메인 세션 1에서는 팀장의 역할과 핵심적인 내용들을 학습하실 수 있게끔 해놓고요. 자, 6주가 이제 흘렀습니다. 6주가 흘렀고요. 이 지금 기간은 저희가 추천하는 기간이고요. 또 우리 여기 계시는 교육 담당자분들께서 좀 기간을 단축해달라, 아니면 좀 더 늘려달라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설계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제 6주 정도는 메인 세션 1이 이제 끝날 거고요. 메인 세션 2로 가겠습니다. 2는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의 장점은 서로를 케어해주고 또 외롭지 않게 자신감을 부여해주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간의 어떤 노하우나 역량을 교류하고 학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메인 세션 2는 PBL 워크샵, 문제해결 워크샵,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메인 세션 2의 첫 번째는 PBL 워크샵입니다. 팀장 보임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떤 부분이 내가 부족했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감동받았는지 서로 같이 공감대 형성하는 모듈.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팀장으로서 리더로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또 실습을 해보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신임 팀장으로서 겪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크리티컬한 그런 상황, 그리고 굉장히 좀 감동적인 상황. 그런데 저희가 이 과정을 설계하면서 10가지 정도 신임 팀장으로서 겪는 아주 힘든 도전적인 상황, 챌린지 모먼트라고 저희는 명칭을 부여했는데요. 챌린지 모먼트를 10개를 부여하고 그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서로 논의해 가면서 활동하는 그런 모듈을 구성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챌린지 모먼트뿐만 아니라 브레이브 액션, 각각의 모먼트별로 잘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카드 형태로 구성을 해서 본인들이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지만 또 기존에 했던 내용들을 생각의 실마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구성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이 중에서도 특히 나는 이 행동은 꼭 가서 실천해 볼 거야 라는 나만의 브레이브 액션을 만드는 그런 활동으로 PBL 워크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실행을 해보고 현업에 이제 적용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저희 잡 에이드들, 뭐 좀 보조 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티클을 보면서도 학습을 할 수 있고요. 또 브레이브 액션 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 현업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더십 행동들을 딕셔너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업로드해서 활용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이런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고요. COP 활동의 과제들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혼자 하기보다는 같이 이제 팀별로 구성을 해서 팀별로 공통 아젠다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공통 아젠다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댓글을 달면서 피드백을 하고 또 좋은 사례, 좋지 않은 사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과제를 통해서 COP 활동을 하면서 적용해보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활동이 메인 세션 두 번째 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게 한 10주, 그러니까 전체 시작해서 10주 정도에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정말로 그 신임 팀장으로서 힘든 부분도 있을 거고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또 같이 또 코칭을 받으면서 그 연습 리더십 행동의 연습을 할 수도 있고 적용해 보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코칭 세션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코칭은 너무 기간이 길어서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코칭은 옵션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러닝 저니가 이제 3개월 무렵 이제 끝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진단 16개 문항을 가지고 사전 진단했던 거를 사후 진단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역량이 향상됐지? 앞서 나는 코칭 피드백 스킬이 굉장히 좀 부족했는데 이게 많이 향상이 됐는지를 눈으로 가시적으로 비교하실 수 있게끔 대시보드 형태로 제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3개월의 러닝 저니의 여러 여정들을 학습의 경험들을 리플렉션하는 시간을 통해서 전체의 성과와 또 연계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보실 수 있게끔 설계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중간에 모티베이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주차에 프리세션이 끝나고 나서 배지를 드리고 또 6주차에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모티베이션까지 다 하실 수 있게끔 동기부여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각각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임팀장으로서 필요한 이제 역량들을 저희가 좀 배치를 했는데 예를 들면 저희 그 프로그램에서는 신임팀장을 팀 성과 촉진자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변화선도, 또 인재 육성, 팀 운영 관리, 또 성과 창출이라는 그런 큰 영역에서 8가지 역량을 가지고 16개의 진단 문항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을 통해서 현재 내가 어떤 부분에 부족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선 강점인지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이후부터 또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프라인 교육은 저희가 직접 다 이제 그 개발이 완료가 됐는데 그 부분을 미시 설계안으로 보여드리면 잘 못 보실 것 같아서 강의 슬라이드를 캡처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처음 오프라인 워크숍에서는 메인 세션 1이죠. 네, 여기에서는 팀장으로서 뭘 해야 되지에 대한 역할 인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가 만든 역량 모델을 토대로 해서 본인의 사전 진단 결과 디브리핑도 할 수 있고요. 또 이 역량 모델을 토대로 내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인식하실 수 있게끔 교육 모듈을 구성을 했고요. 두 번째는 팀 문화 조성입니다. 요즘 특히나 리모트 리더십이라는 그런 용어가 생길 정도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굉장히 지금 극심한데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그 하이브리드 워크 또 우리 팀의 일하는 방식을 이런 변화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측면의 문화 조성 방법에 대한 이해. 또 세 번째는 그 중요한 부분은 팀원들의 장점, 또 팀원들의 업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업무를 부여해야 되지? 또 어떤 업무를 부여하면 이 팀원이 굉장히 성과를 잘 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업무 부여하는 방법. 그래서 성과 창출에 대한 의미. 그리고 마지막에 업무를 부여했다고 한다면 이 수행 과정 중에서 계속해서 코칭해주고 피드백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성원의 코칭, 피드백 방법까지 오프라인 워크숍을 통해서 이해하시고 학습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러닝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상세하게 학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 시 같은 경우는 팀장의 아레나 역할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다 담아놨고요. 또 2차 시 같은 경우는 팀장의 리더십 관련해서 예를 들면 업무 부여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또 실리콘밸리의 팀장들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 또 팀의 룰을 만든다라는 거, 운영 원칙을 만든다는 건 어떤 거지? 뭐 이런 것들을 북러닝을 통해서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게끔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다음 메인 세션 2, 아까도 계속 제가 강조드린 것처럼 그 오프라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고 또 서로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학습이 일어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메인 세션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제 워크샵, 문제 해결 워크숍이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공감대 형성에서는 서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 신입 팀장, 이제 팀장 보임 이후에 많은 일들을 겪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많은 일들을 겪었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때의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리플렉션 할 수 있는 그런 모듈 첫 번째. 두 번째는 리더십 행동, 리더로서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합리적으로 행동할 때의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런 결정 프로세스에 대한 단계를 학습을 하고 세 번째는 팀장으로서 겪는 여러 가지 챌린지 모먼트들을 이해하면서 그때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지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브레이브 액션을 도출하는 그런 흐름으로 워크숍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밌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메인 세션 2가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업에 적용해 보면서 서로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COP 활동을 저희가 인포멀 러닝의 설계의 원칙에 의거해서 설계를 해놨고요. 그래서 시스템에다가 COP 활동의 내용들을 다 이제 게시하면서 서로 댓글 달고 또 피드백 주고 하는 그런 활동의 장면들입니다. 저희 카드 뉴스 컨텐츠도 굉장히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업에 적용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여러 가지의 툴kit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액션 박스에 아까 브레이브 액션 카드 또 올려놓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의 내용들, 툴kit들을 현업에 적용하시고 도움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COP 활동에다가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사후 진단입니다. 사후 진단은 러닝 저니가 이제 끝날 무렵에 내가 어느 정도 향상이 됐는지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사전 진단했을 때 내가 부족했던 역량이 이런 그 3개월 동안의 학습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갔구나. 또 이런 부분이 여전히 부족하네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후 진단까지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신임 팀장 과정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오프라인 중심의 그 승진자 과정을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제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조직에서도 우리 교육 담당자분들께서도 그 팀장급에 대한 교육 굉장히 그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신임 팀장 과정에 대한 설계를 하고 개발을 완료해서 저희가 제안서도 다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안서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신임 팀장, 신임 중간 관리자, 네, 신임 중간 관리자 러닝 전이 과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 관리자, 네, 굉장히 그 조직에서 제일 힘든 그 영역 또 계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위에 팀장이 계시고요, 팀장님이 있고요, 밑에 이제 팀원들이 있는데 그 중간에 그 브릿지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간 관리자로서 해야 할 역할, 영역 뭐 이런 거를 기업가, 예를 들면 큰 그림을 좀 봐야 됩니다. 맨날 그 맡은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보면서 팀장님이 의사결정을 잘 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 그리고 팀장님과 밑에 우리 팀원 간의 브리지 역할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통가의 역할, 또 우리 팀원들 감정 케어도 해줘야 되고요. 또 굉장히 요즘 변화가 극심한데 이 변화 상황을 잘 우리 일하는 방식에도 또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고개사의 역할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내용에 착안해서 저희 중간관리자, 신임 중간관리자의 컨셉은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소통이 잘 되게끔 이루어지게끔 하는 중간의 허리 역할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팀의 어떤 세부적인 상황들을 빠르게 캐치하고 이슈가 있으면 빠르게 캐치해서 팀장이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역할, 그리고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실행을 할 수 있게끔 주도하는 역할, 이런 역할이 저희 중간관리자의 컨셉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명 애자일 리더십으로 저희는 컨셉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이제 그 애자일 리더십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애자일 리더십이라기보다는 애자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방법론 아닐까? 뭐 이런 이제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그 애자일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이제 프로젝트 방법론, 매니지먼트 방법론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애자일에 대한 그 마인드 그리고 애자일의 원칙이 워낙 일하는 방식에 접목되면 시너지가 난다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고, 그래서 저희는 중간관리자 그 신임 중간관리자 과정에는 애자일 일하는 방식을 적용해서 실행을 주도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측면으로 애자일 리더십이라는 그런 컨셉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보시는 것처럼 중간관리자로서 리더십 그 행동을 사전 진단한다라기보다는 우리 지금 파트가, 우리 그룹원이 어느 정도 애자일하게 일하고 있지? 라는 거를 헬스 체크라는, 애자일 헬스 체크라는 진단 툴을 활용해서 얼마나 서로 투명하게 일을 하고 있지? 또 일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잘하고 있지? 또 재밌게 일하고 있지? 즐겁게 일하고 있지? 뭐 이런 것들을 헬스 체크를 하고 나서 우리 러닝 저니가 끝날 무렵에 다시 한번 이 변화도 점검하는 그런 진단 툴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애자일 굉장히 그 마인드셋이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굉장히 그 탁월한 그 최상의 결과를 지향한다는 측면, 또 고객 가치를 제시하고 고객 가치를 중시한다라는 측면, 그리고 굉장히 변화에 신속하게 기민하게 대응한다라는 이런 네 가지의 영역을 저희는 세 개의 모듈을 통해서 애자일의 마인드셋을 하고, 또 관계 조성한다라는 측면에서 애자일하게 관계 조성하고, 또 애자일하게 일을 함으로써 성과를 주도한다라는 측면의 세 개의 모듈을 학습 모듈로 구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흐름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신임 팀장에 비해서는 좀 짧습니다. 네, 신임 팀장은 아무래도 이제 그 조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트랜지션, 역할 전환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해서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3개월 코스로 만들었고요. 중간 관리자는 10주 코스로 조금은 간소화해 봤습니다. 여기 패턴은 좀 비슷합니다. 패턴은. 그래서 처음 프리세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관리자로서 리더십 행동이라기보다는 우리 그룹에, 우리 파트에 어떻게 일하고 있지? 그러니까 애자일하게 일하고 있나? 그래서 애자일의 헬스 체크를 해보면 노란불, 빨간불, 초록불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은 부족한 것 같아. 이 부분은 좀 애자일하게 일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거를 사전에 좀 진단하고, 그리고 나서 애자일이라는 건 도대체 뭐야? 다들 이제 애자일 많이 이제 용어는 들어보셨는데 도대체 애자일에 대한 그 정체는 뭘까라는 거를 마이크로 러닝으로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면 칸반 차트를 활용해서 애자일 우리 회의도 할 수 있고요. 또 스크럼 회의가 도대체 뭐지? 라는 것들도 다 마이크로 러닝 컨텐츠로 짧게 이해가 아주 잘 되시게끔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주 정도 프리 세션이 이제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메인 세션 첫 번째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메인 세션 첫 번째는 마인드셋, 애자일의 마인드셋, 애자일 리더라는 거는 이렇게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공통과정 4시간 그리고 고객사 맞춤형으로 선택 과정을 4-5개를 저희가 이제 뿌려놨는데요. 공통과정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애자일의 리더십, 애자일 리더십이란 이런 거야 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게끔 투명성, 투명하게 일하기, 또 서로 간의 소통을 하기, 그리고 또 실행을 주도하기라는 측면에 일하는 법을 같이 4시간 동안 학습하실 수 있고요. 아무래도 고객사에서 애자일 코칭 스킬에 더 좀 초점을 맞춰서 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문제 해결, 아니면 협상 스킬 등등 해서 고객사 맞춤형 과정으로도 선택 과정으로 학습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북러닝, 애자일 관련한 이제 책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회사에서도 북러닝으로 애자일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북러닝까지 매칭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주 정도가 이제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메인 세션 2로 들어가게 됩니다. 앞에서 제가 신임 팀장 과정 설명드린 것처럼 메인 세션 2가 저희 그 러닝 저니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애자일 리더로서 문제 해결 워크샵. 해보니까 이건 안 돼. 해보니까 이렇게 돼. 그리고 내가 직접 일하는 방식 이런 거를 스크럼 회의를 해보니까 이런 건 굉장히 좋아.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워크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시간 정도는 버추얼로 서로 중간 관리자로서 겪는 어려움이나 이슈들을 공유하는 활동, 그리고 팀 단위로 저희가 이제 그 액션 플랜을 하기 때문에 그 팀 단위로 주제를 선정하는 그런 활동이 2시간 정도 버추얼 세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그 핵심 목표는 뭐냐면 애자일 리더로서 공감대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팀 주제가 선정이 되면 이제 직접 현업에서 해보는 겁니다. 스크럼 회의, 우리는 스크럼을 잘 해서 조금 더 애자일하게 일하고 싶어. 이러면서 스크럼 회의를 적용한다. 아니면은 칸반 차트를 활용해서 일의 투명성을 다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한다. 이런 것들을 직접 주제를 정해서 현업에서 적용해보고 그리고 워크숍에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면서 서로 나는 이런 거, 우리는 이런 거 하기로 했는데 이거 잘 되더라. 이거는 굉장히 잘 안 되더라.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본격적으로 애자일 일하는 방식에 대한 방법을 조금 더 딥하게 학습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저 스토리, 우리 업무의 고객은 누구지? 우리 업무의 그 최종 유저는 누구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업무를 한다라는 측면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스프린트 회의나 스크럼 회의 방법. 그리고 또 합의하는 과정. 특히 애자일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 구성원들의 모든 의견들을 다 경청하고 합의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의 애자일 일하는 방식들을 같이 좀 적용해보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워크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무리. 그래서 나는 중간 관리자로서, 나는 파트장으로서, 아니 나는 과장으로서 이런 애자일 리더로서 해볼 거야. 이런 것들을 좀 다짐해보는 그런 워크숍의 마무리가 진행됩니다. 한 8주 정도 저희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8주 정도 끝나면 이제 포스트 세션으로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조직은 애자일하게 일하고 있어. 아니면 잘 못하고 있어. 애자일 헬스 체크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팀별로 빨간불, 또 초록불, 노란불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변화도를 점검하면서 애자일하게 일하기라는 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실제 체험하면서 러닝 저니를 흐름을 겪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 관리자 러닝 저니 흐름이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한 내용은 뒤에 그 제안서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사전 진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스 체크 한다라는 거, 그리고 각각의 마이크로 러닝 프로그램도 다 매칭을 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놨고요. 여기 워크샵 프로그램 잠깐 보여드리면은 에자일 리더십이라는 건 이런 거다. 그래서 중간 관리자로서 에자일하게 일한다라는 측면의 내용, 그리고 투명성, 또 소통의 방법, 또 실행을 주도한다라는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에자일 리더십 방법들을 워크샵을 통해서 학습하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문제 해결 워크샵에서 버추얼 라이브 할 때 서로 공감대 형성하고 팀별로 주제를 정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리고 워크샵 두 번째 8시간 동안에는 우리 업무의 고객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에자일하게 회의하는 방법, 또 서로 합의해 나가는 그런 과정, 그러면서 여러 가지 리스크나 이슈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중간 관리자로서 에자일하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의 흐름으로 워크샵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통 과정 외에도 고객사 니즈에 맞춰서 에자일 코칭의 스킬, 또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뭐 협상 등등의 내용들이 다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같이 개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임 실무자 아마 대리급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입 이제 입문교육 받고 나서 한 3년 정도 되면은 나는 이제 어느 정도는 업무가 다 파악이 되고 막 이제 굉장히 그 성과를 내는 그런 시기일 수 있는데, 이때 자칫 잘못하면 동기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때 다시 초심을 생각하고, 또 특히나 신임 실무자, 요즘은 이제 MZ세대, 특히 M세대도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G세대의 특성에 맞춰서 신임 실무자 과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여기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네. 재밌으신가요? 네. 신임 실무자 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실무자는 특히나 이제 G세대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제 과정을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MZ세대의 일하는 법, 그래서 굉장히 앞에 Y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라는 게 설득이 안 되면 손, 발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본인 일하는 데 가치를 굉장히 부여하고요. 그래서 특히나 본인 강점을 좀 이렇게 강화하고 어필하는 개인 브랜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개인의 가치 실현, 또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측면,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이 그 G세대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고, 이게 조직의 어떤 비전하고 온라인 되게끔 교육하고 또 학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저희 신임 실무자는 브랜드 뉴라는 그런 컨셉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처음 변화의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그래서 역할을 이해하는 부분, 그리고 본인의 업무 강점을 조금 더 잘 찾아서, 그리고 업무 스타일을 찾아서 그것과 제일 잘 맞는 시너지 나는 업무들이 어떤 게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해보고요. 요즘 유행하는 MBTI나 여러 가지 그 약식 진단들이 있는데, 저희 교육 과정에는 그런 진단을 통해서 본인의 업무 스타일을 이해하고 강점을 확보하고 그것과 연결해서 학습할 수 있게끔 재미있게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회사와 또 회사의 비전과 본인의 어떤 개인 비전과 온라인하고 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행동 계획이나 또 자기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구성하는 거, 그리고 업무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다 협업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자들하고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업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하는 부분, 뭐 이런 내용으로 신임 실무자 과정을 구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습 흐름도 잠깐 설명드릴게요. 학습 흐름도는 이것도 이제 중간 관리자랑 마찬가지로 10주 정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처음 스타트는 진단하고 또 마이크로 러닝을 통해서 프리 세션, 웜업을 하고요. 메인 세션 1에서는 각각의 역할에 대한 인식, 그리고 본인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또 개인의 비전하고 또 회사의 비전하고 온라인하는 거, 그리고 업무 이해관계자하고의 어떻게 잘 지내는지 이런 내용들을 워크숍을 통해서 학습하고 북러닝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6주가 끝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구성을 했고요. 마지막 포스트 세션 같은 경우도 저희 그 현업에 도움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부여하고 또 그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리고 서로 피어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제안서 내용을 통해서 다 송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선택 과정도 저희가 다 좀 그 매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워크숍으로만은 안 될 것 같다. 조금 더 딥하게 일하는 방법을 좀 학습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으시면 특히나 뭐 스마트워크나 또 업무를 계획하고 또 시간 관리하는 방법, 또 문제 해결 방법, 또 문서 작성이나 보고하는 방법 등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다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 가능하십니다. 이것도 저희가 다 강의 슬라이드를 캡처해서 보실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 그 오프라인의 장점을 살린 특히나 메인 세션 2의 PBL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 러닝 저니의 긴 호흡에서 서로 외롭지 않고 자신감을 갖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설계를 했고요. 그 부분이 이제 승진자, 그래서 신임 팀장, 중간 관리자, 그다음 신임 실무자 이렇게 해서 3개의 세트로 저희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저희 이제 휴넷에서 러닝 저니를 한다라는 소문이 벌써 이제 많이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사에서 이미 러닝 저니 설계해달라, 맞춤형으로 설계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A사의 그 B2B 세일즈, 앞서 변솔 팀장님이 우리 세일즈 칼리지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세일즈 칼리지에 대한 부분이 그 디지털 러닝 중심으로 굉장히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에 상호작용하고 또 같이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또 특히나 세일즈 장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을 텐데 그런 그 베스트 프랙티스나 아니면은 해결하지 못한 사례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라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그런 형식의 러닝 저니 설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객사 맞춤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다 이제 끝났고요.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이런 그 내용들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저희가 그 랩스라는 시스템에다가 그 컨텐츠를 좀 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직접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저희 팀의 김성은 책임님이 직접 했는데요. 자, 보시면 이제 화면 나갔습니까? 네. 자, 여기 러닝 저니 메이커 화면입니다. 그래서 눌러주시면, 네. 신임 팀장 이미 저희가 이제 세팅을 해놨죠. 신임 팀장 과정. 그래서, 각각의 구분, 또 학습 시간, 또 과정 개요나 학습 목표들은 저희가 직접 좀 시간 관계상 만들어 놨고요. 각각에 보시면 대상자, 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다 기입을 하고 수정 버튼을 누릅니다. 네. 확인 누르시고. 그러면 과정의 구성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온라인 과정, 오프라인, 네, 오프라인도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러닝, 유튜브, 또 아티클, 또 아까 소셜 러닝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진단 등등의 구성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게 다 지금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내려가 주세요. 책임님. 네. 그래서 저희 신임 팀장, 러닝 저니 신임 팀장 이제 파레트가 있잖아요. 그럼 각각의 전체 플로우별로 순서대로 이제 갖다가 드래그해서 드랍하는 겁니다. 지금 천천히 좀 해주세요. 비전 이제 검색하면 마이크로 러닝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각각의 파레트에다가 드래그해서 드랍하면 되는 겁니다. 또 뭐 하나 해볼까요? 코칭 리더십? 네, 코칭 리더십. 검색하시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또 갖다가 또 드래그해서 드랍하면 이제 설계가 벌써 이렇게 중간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우리가 뭘까 했죠? 오프라인 제일 중요한 오프라인 내용이 핵심 스킬 내용, 또 행동 연습하는 워크샵 또 갖다가 부어주시고요. 온라인도 있죠. 그래서 저희 북러닝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은데 북러닝 관련해서도 이렇게 검색을 하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아까 뭐 하기로 했죠? 네, 팀 오브 팀스 이런 북러닝 프로그램도 파레트에다가 갖다 넣어주시고 또 아티클, 요즘 아티클도 좋은 거 많고 네. 그래서 관련된 학습 목표와 관련된 아티클들을 검색해서 또 갖다가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신임 팀장과 관련된 그런 유튜브 내용을 검색을 하게 되면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 컨텐츠들을 또 옆에다가 부어줍니다. 예, 천천히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래서 유튜브 내용도 갖다가 부어주시고, 또 소셜러닝, 아까 COP 저희가 그 설계를 했는데, COP 과제 첫 번째, 그리고 챌린지 모먼트에서의 실천 사례 공유, 마지막에 뭐 멘토링 하는 부분, 도서 준천, 뭐 이렇게까지 했고요. 우리 마지막에 뭐였죠? 마지막에 사후진단이었잖아요. 그래서 사후진단까지도, 네. 그래서 러닝 저니가 마무리되는, 전체 플로우에서 마무리되는 전체 설계가 됐고,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그 신임 팀장 전체 학습 플로우에 다 부었던 내용들이 여기에 다 한꺼번에 보이게 됩니다. 다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디테일하게 과목 학습 기간 설정해주고 이게 필수인지 아니면 이게 옵션인지 이런 것까지 다 설계를 해놓고 옵션을 부여합니다. 다음 버튼. 그러면 이렇게 대시보드에 신임 팀장으로서 이제 그 들어야 될 과목들, 학습 경험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 겁니다. 네. 보여서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이제 오픈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학습자 입장에서, 학습자 입장에서 신임 팀장에서 랩스 화면에 어떤 화면이 나오는지를 같이 보실 수 있게끔 영상으로 마련해 봤습니다. 자, 그럼 완성된 화면, 영상 화면 보여주시죠. 네. 네,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린 오프라인의 장점을 잘 살린 러닝저니 설계 모델, 특히 신임 팀장 모델을 설명드렸고, 신임 팀장의 설계를 직접 교육 담당자, 여기 계시는 교육 담당자 분들이 직접 설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랩스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실제 신임 팀장, 학습자가 보는 화면까지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렸고요.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여기까지이고, 앞서 홍정민 소장님께서는 러닝저니가 글로벌 대세다라는 말씀드렸고, 변솔 팀장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 이미 온라인 중심의, 디지털 러닝 중심의 러닝저니 프로그램이 10개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거기에 상호작용을 더 할 수 있는, 피드백 워크샵을 더 할 수 있는 오프라인 중심의, 오프라인 장점을 살린 그런 신임 팀장 과정, 중간관리자 과정, 신임 실무자 과정,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체 소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이제 이벤트 퀴즈가 나가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3명이 다 모여서 Q&A 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도록 하겠습니다.